은퇴를 앞둔 나이에 들어서면 마치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듯한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밀려옵니다. 30년, 아니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퇴직금과 연금을 기대하고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첫 달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죠. 67세 은퇴 후 월 192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192만 원이라는 금액이 은퇴 후 월 생활비로는 과연 충분할까요?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이 금액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보다 여유 있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월 192만 원으로 살아가려는 현실적인 고민을 다루며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과연 충분할까? 67세, 은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부분은 바로 생활비입니다. 과연 은퇴 후 매달 192만 원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금액이 큰 문제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은퇴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건강보험료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나 약값, 병원비 등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와 여가 생활도 중요합니다. 67세 이후에는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 활동이나 여행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모임, 여행 등의 비용이 나름의 여유를 요구하는데 192만 원으로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월 192만 원으로 살아가기. 은퇴 후 월 192만 원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첫째, 생활비를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퇴 전에 자신의 생활비 항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업을 통해 수입을 보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강의나 상담 서비스 제공,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와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나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저축이나 보험 상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어떻게 192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 서울에 거주하는 김 씨의 경우. 김 씨는 67세,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자입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받으며 그 외에는 퇴직금을 조금씩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김 씨는 192만 원을 월 생활비로 잡고 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커피를 사 먹던 습관을 고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을 선호하며 장보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절에 맞는 제철 재료를 구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정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한 고정 비용만 해도 80만 원을 넘었고 이 외에도 교통비와 의료비가 추가되니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부업을 통해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통해 작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월 192만 원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더 나은 재정적 여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2. 부산에 거주하는 박 씨의 경우.
박 씨는 67세 부산에 거주하는 은퇴자입니다. 퇴직 후 연금과 퇴직금을 합쳐 월 170만 원을 받습니다. 부산의 경우 서울보다는 생활비가 조금 더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고정 비용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일부 소액 투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투자에서 얻는 소액의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수익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박 씨는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합니다. 물론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지만 일정 부분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3. 대구에 거주하는 최 씨의 경우. 최 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67세 은퇴자입니다. 최 씨는 192만 원의 생활비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취미인 원예를 활용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워서 이웃들에게 판매하거나 작은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죠. 원예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건강에도 이롭기 때문에 최 씨는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67세 은퇴 후 월 192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계획과 준비, 부가적인 수입원 확보, 건강관리와 같은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한다면 192만 원이라는 금액도 충분히 현실적인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산 관리,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기찬 삶을 유지하며 필요한 때에는 가족과의 협력, 부업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192만 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월 192만 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점검하고 나만의 생활비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은퇴 후 생활비 세부 항목 분석. 먼저 중요한 것은 월 192만 원으로 생활할 때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할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주로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분석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비용을 살펴봅시다. 이에는 월세 또는 자가 보유 시 대출 상환금,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그 외에도 50만 원 이상이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2만 원에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거나 만약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금 상환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 건강보험료와 약값 등 의료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외의 보장성 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기에 접어들면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절감 전략. 두 번째로 생활비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월 192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본적인 생활비로는 충분할 수 있지만 여기에 여유를 두고 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절약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장보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 제철 식재료를 사거나 단골 가게에서 할인 혜택을 이용하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구입한 재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냉동 보관하거나 미리 준비한 재료를 활용해 식사를 다양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자차 유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름값, 보험료, 주차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꼭 유지해야 한다면 차량의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정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를 중고차로 바꾸거나 배기량이 적은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부업과 추가 수입 창출. 은퇴 후 매달 192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부업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본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글쓰기나 번역을 시작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자격증을 이용한 부업이 매우 인기 있는데 예를 들어 건강상담이나 원예 관련 자격증을 활용해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컨설팅이나 온라인 강의는 많은 은퇴자들이 선택하는 부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규모 창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농업이나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와 같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업에는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4. 건강관리와 미래 의료비 대비.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은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또한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리 건강보험을 충분히 가입하거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적인 팁과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추적할 수 있는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가계관리 앱을 사용하여 예산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더 절약할 수 있을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때 사회적 활동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재정적 안정과 함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은퇴 후 월 192만 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철저한 예산 관리, 부업을 통한 추가 수입 창출, 그리고 건강관리와 미래의 의료비 대비입니다. 192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지만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